오늘의 미술 강좌는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네,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껴보는 불안, 공포, 두려움 등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감정을 울리는 심리적 고통의 순간을 잘 나타낸 상징적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각자 자신의 내면에 파도치는 감정의 저수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조용한 삶의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는 불안과 공포, 고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면서 시각예술의 영역을 넘어 문학, 영화, 대중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패러디입니다. 사람들이 뭉크의 절규를 흉내내서 이렇게 재미있는 패러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너무 웃기죠? 이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치와 풍자가 넘쳐나는 패러디들입니다. 그리고 이 절규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당시 역사상 최고 가격 1억 1,99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355억 원에 낙찰된 이 작품,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20세기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담은 뭉크의 이 작품은 영화, 광고, 잡지 등에서 수없이 패러디되면서 현대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뭉크의 절규 연작 4점 중 한 점이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죠. 그러면 뭉크의 삶과 작품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뭉크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44년 8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화가로 칭송받았습니다. 표현주의, 상징주의의 대가였습니다. 노르웨이 화폐에 초상화가 들어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에서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25,0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뭉크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노르웨이의 화폐입니다. 뭉크가 태어난 집입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작은 마을 뉘데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군의관이었고요. 예술적 소양이 풍부한 어머니의 밑에 이렇게 5남매 중에 2번째가 뭉크입니다. 어릴 때 뭉크 사진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건 청년 때 사진. 키도 크고요. 아주 미남이었답니다. 중년의 사진입니다. 뭉크의 중후한 노년 때 사진입니다. 뭉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14살 때 누이가 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17살 때는 여동생이 정신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충격받은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방적인 학대 속에 뭉크는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약한 뭉크는 이모의 돌봄으로 우울한 유년 시절을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18살 때 아버지의 강요로 기술학교에 들어갔지만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열망했던 국립왕실미술학교에 이모의 도움으로 입학하여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파리 유학생으로까지 선발되었습니다. 그때 그린 18세 자화상, 에커교회, 스토브 앞에 소녀, 병든 소녀, 또 다른 버전으로 그린 병든 소녀. 이 그림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죽어가던 누이를 회상하며 나중에 다른 사람을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보이는 것을 똑같이 그리려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자신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회색빛 분위기를 거친 붓질과 여러 도구들을 이용한 폭력적 터치들로 완성했습니다. 뭉크는 같은 주제로 재료를 달리해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And intensity of his feelings onto the raw surface of his canvas. Seeking to awaken a similar mood in the viewer, Munch works and reworks the head of his sister, detailing hair, eyes, and mouth, only to scrape the oil from the canvas and begin again. Using his knife, the back of his brush, the point of a pencil, Munch scratches and scores deep into the thick oil, as he struggles to remember and struggles to forget. 이 그림은 법률학, 한스 에게르의 초생. 이 한스는 작가였는데 뭉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정신적 아버지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카를 요한 거리의 저녁, 달빛 가득한 집,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밀리 헤이베르. 이 밀리는 3살 연상이었고 해군 장교의 아내였으며 유부녀였고 사격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신여성의 상징으로 많은 남자들과 사귀며 순진한 뭉크를 유혹하여서 뭉크는 사랑에 중독될 만큼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니까 뭉크는 자기에게 구원하리라 기대했지만 버젓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뭉크를 차버렸습니다. 뭉크는 큰 상처를 받고 여자 혐오 감정이 생겨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의 그림, 첫 키스.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잘 나타낸 그림들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한 하루도 남겼습니다. 질투, 두 남녀의 사랑을 질투하는 뭉크. 외로운 사람들, 여자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외로운 뭉크. 그날 이후. 달빛, 달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는 외로운 뭉크.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뭉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풍 후 치는 밤. 골목길에 내리는 눈.
겨울 크라에로. 생크라우드의 선술집. 처음에 보여드렸던 절규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들어보시죠. 뭉크의 절규를 유심히 관찰해보자. 절규 속 주인공은 뭉크 자신이며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자화상이다. 그림의 가운데 아래에는 한 남자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머리카락이 없는 해골 같은 얼굴 형상과 동그랗게 뜬 눈, 크게 벌린 입이 마치 유령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검은 옷을 입고 두 손을 귀에 댄 채 입을 크게 벌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은 모습이다. 제목이 절규이다 보니 작품 속 인물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디선가 들리는 절규를 듣고 귀를 막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을이 하늘을 휘청이며 빨갛게 물들어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은 노르웨이에 위치한 오슬로 피오르이며 다리 밑으로 피오르 해안이 검푸른 빛으로 흐르고 있다. 저 멀리 어선 두 척이 보인다. 그리고 강물은 그림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어진 다리의 난간에 부딪혀 시꺼멓고 소용돌이 치듯 굽어 휘몰아친다. 그리고 그 둘을 분리해 주는 듯한 사선으로 표현된 다리의 난간에 강물이 크게 흔들리는 곡선으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선에 흔들리는 곡선이 부딪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해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심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심지어 절규하는 사람의 머리와 얼굴, 몸도 흔들리는 곡선으로 표현했다. 다리의 오른쪽 끝에는 아무렇지 않게 길을 앞서 걷는 두 친구의 모습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1892년 뭉크의 일기에서 절규를 그리게 된 동기에서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 그는 대자연이 비명을 지르자 깜짝 놀라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이 작품의 제목은 정확히 말하면 절규가 아니다. 뭉크가 작품과 함께 공개한 메모엔 자연의 절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절규뿐만 아니라 자연의 절규를 함께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으며 더군다나 여동생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뭉크의 심리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뭉크는 절규를 모두 4가지 회화 버전으로 그렸다. 1893년 파스텔로 그린 버전이 첫 번째 절규이며 뭉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은 1893년 제작한 템페라 버전이며 오슬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뭉크는 1895년 석판화도 제작하였다. 1895년 파스텔로 그린 것은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개인 소장 버전은 2012년 5월 2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355억 원에 낙찰돼 당시 회화 경매 사상 최고가 신기록을 세웠다. 1910년 유화로 그려진 버전은 현재 뭉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불안감과 감정을 완전하게 담아내 자신의 고뇌와 고통을 녹여 현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여전히 세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번째 사랑, 다그니 유엘입니다. 다그니는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여자 혐오증이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뭉크는 친구 화가에게 또 다그니를 뺏겨버렸습니다. 그 분노, 배신감, 좌절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죠. 그 감정들을 그림에 다 쏟았습니다. 이별, 피 묻은 손을 가슴에 얹은 뭉크. 재, 구석에서 고민하는 밍크. 성모상,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움하고는 거리가 먼 불손한 여자의 상입니다. 다만 머리에 붉은 띠만이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삶을 갈망하는 여인, 여자의 삶을 꿈꾸는 여인, 몸을 바치는 여인, 성모의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애수, 이 그림도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림의 제목은 애수인데 멀리 두 남녀를 보고 어떤 가슴 답답한 심정에 사로잡힌 남자의 모습 같습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그림을 보고 신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Erfreuliches, aber ich fand auch feine, fast überzarte Stimmungen. Atmen von schwermütigen Menschen zu hören, die mit ihren Problemen rangen. Aus ihrer Brust kam kein Laut. Sie saßen einsam am Strand. 뭉크에게 있어 이제 미술의 중심은 색채도 아닙니다. 색채는 단지 자신의 잠재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뿐이고 여기서는 나른한 회색 톤이 뭉크의 회색빛 잠재의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결치는 하늘도 뭉크의 단골 주제인데 이런 곡선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물결치는 머릿결은 죽음과 반대로 어떤 생명과 희망을 의미했지만 매번 여자의 배신에 울어했던 뭉크에게는 그런 생명력마저도 우울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뭔가 내게만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흡혈귀, 붉은 머리에 징그러운 여자가 뭉크의 목을 물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창밖을 내다보는 병든 여자. 죽음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 있는 병실. 설거지하는 소녀. 여름밤. 막내 여동생 잉게르. 자화상. 세 번째 사랑 툴라 라르센. 4살 연상인 툴라는 뭉크에게 너무 집착하여서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뭉크는 오히려 겁에 질려서 툴라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툴라는 자상소동을 벌여서 권총으로 뭉크를 위협하다가 총이 발사되는 바람에 뭉크의 왼쪽 손 가운데 손가락에 관통상을 입혀서 손가락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후 툴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서 뭉크를 떠납니다. 툴라와 결별한 후 뭉크는 심한 불안 증세, 환각 증세,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며 왼손에는 항상 장갑을 끼던지 주머니에 넣어서 숨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그림, 마라의 죽음. 질투. 오른손으로 왼손을 숨긴 뭉크의 초상화. 아픈 사랑과 절규. 사춘기. 이 그림도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883년에 그린 것이 화재로 소실되어 1895년에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불안한 눈빛의 어린 소녀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침대 시트는 피로 얼룩져 있고 소녀의 손과 발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침대 아래 나무의 색도 검붉은 핏빛입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의 앞권은 소녀 뒤에 검은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망령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뭉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병과 피와
죽음이라는 삶의 공포가 무방비 상태의 순결한 소녀와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불안. 사람들 표정이 아주 불안해 보이죠. 결국은 불안과 공포에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8개월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는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그림들도 색채가 밝아지고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연히 작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겔리, 스케인 두 지역에 대저택을 건축하고 두 곳을 오가면서 풍경화, 자화상, 판화 등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뭉크의 화실입니다. 오직 작품 제작에만 정열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뭉크는 아주 외로운 노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때의 작품 엥가드 마을 거리.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이모. 어머니와 딸. 인생의 춤. 왼쪽 흰옷 입은 여인은 순진한 여성으로 결혼, 행복 등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여인입니다. 중앙에 남자와 춤추는 붉은 드레스 여인은 관능적인 여인으로 이미 인생을 알고 괴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검은 옷 입은 늙은 여인은 고뇌에 찬 눈으로 사랑의 치명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여인상입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뭉크의 생의 춤이라는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뭉크가 그토록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과 연애에 관한 치명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름밤 해변의 댄스 파티. 보름달이 걸려있는 수평선이 보랏빛으로 황홀하게 물들고 해변의 알싸한 짠내가 댄스 파트너의 채취와 뒤섞여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W 구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돌고 도는 댄스의 역동적인 리듬과도 닮아있죠. 사실 이 장면은 뭉크가 생각하는 연애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여자는 파트너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솔로 단계고요. 오른쪽에 3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인 여자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질투하고 경쟁하는 구애의 단계를 보여주죠. 구애에 성공한 남자는 정중하게 파트너를 리드하게 되고요. 결국 상대의 사랑을 얻게 된 남자가 욕정을 드러내면서 여자를 덮치려는 듯 돌진합니다. 이 남자는 당시 뭉크가 자기 애인과 바람을 폈다고 믿었던 극작가의 모습을 다소 역겹게 캐릭터화한 것이죠. 이렇게 여름밤의 댄스 파티 풍경은 충동적인 연인들의 몸짓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애의 단계를 거쳐 드디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연인. 그런데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들은 마치 몽유병 환자 같은 모습으로 눈을 감은 채 각자의 몽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자 드레스 끝자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남자의 다리에 또아리를 틀어 올라가는데 드레스의 짙은 붉은색은 열정과 욕망,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상징하죠. 이들의 퀭하고 핏기 없는 얼굴을 좀 보세요. 이것은 사랑에 사로잡혀 서로를 소유하려는 질투와 집착의 상태가 얼마나 창백한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연인의 양쪽에는 짝 없는 2명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여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녀의 흰 드레스는 때묻지 않은 순결함과 젊음을 상징하고 있죠. 이 소녀는 설레는 얼굴로 자신에게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꿈꾸는 듯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나이든 여성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것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연인을 근심스럽게 응시하고 있죠. 이 여자는 연애와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한 발 가까워진 인간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 속에서는 총 7명의 여자가 등장하지만 그녀들은 사실 단 1명의 여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뭉크와 열애 중이었던 툴라 라르센을 모델로 한 것이죠. 툴라는 뭉크에게 엄청나게 집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뭉크가 그녀에게 이별을 선고했을 때 권총으로 자살을 소동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뭉크가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뭉크는 그녀와의 치명적인 연애를 통해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갖게 됐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뭉크가 연애했던 거의 모든 여자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거나 유부녀였거나 아니면 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여자들이어서 연애와 사랑에 대한 그의 경험은 늘 일그러져 있었죠. 유아기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셨고 14살 때 누나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뭉크 인생의 여자들은 일관되게 죽음과 고통의 이미지로 그의 마음속에 저장돼 있던 것이죠. 생애 춤은 뭉크가 수십 년간 진행해온 생애 프리즈 연작 중 하나입니다. 프리즈란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을 장식하는 띠 모양의 조각 형식인데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띠 같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죠. 생애 프리즈 연작은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고 집착하고 질투하는지 또 왜 병들고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게 반복되는 인간 본능과 고통, 그 감정의 고리를 그려내고 있죠. 그는 이 작품 시리즈를 삶과 사랑, 죽음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애 춤은 생애 프리즈 연작 중 단연 최고의 작품인데요. 뭉크의 거칠고 폭발적인 분칠과 둥글고 둔탁한 형태는 화가의 떨리는 음성처럼 다가옵니다. 뭉크의 작품은 구체적인 묘사로 소소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에 빠졌을 때 느꼈던 위태로운 감정을 어눌하지만 솔직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죠. 뭉크의 단순화된 형태와 색감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욕망을 닮은 드레스가 얼마나 붉고 강렬한지,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 모양새인지 더 치명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1899년 뭉크가 37살 때 그렸는데요. 25년 뒤인 62살의 나이에 뭉크는 같은 작품을 한 번 더 그립니다. 노년에 접어든 뭉크가 젊은 시절 작품을 한 번 더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젊은 날 사랑의 상처를 통해 깨달은 의미들이 나이가 든 뭉크에게 여전히 창작의 소중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놀라운 것은 우울증과 병약한 정신 상태에도 불구하고
뭉크가 80세까지 장수했고 만년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25,000점에 가까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평생 시달렸던 아픔과 불안의 에너지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창작의 에너지로 발현되어 왔던 것이죠. 생의 춤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처럼 뭉크는 삶의 고통을 그림이라는 춤으로 승화시킨 화가가 아닐까요? 인생의 네 시기: 소녀, 젊은 여인, 중년, 노년. 눈 속의 눈. 달빛. 별이 빛나는 밤. 베란다에 나온 여인. 저녁 때에 칼을 요한 거리. 다리 위의 소녀들. 베르겐의 자화상. 파도. 시계와 침대 사이의 자화상.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뭉크. 자화상. 커피 테이블에서. 태양. 이 그림은 1911년 오슬로 대학 100주년 기념관의 벽화를 의뢰받아서 제작했습니다. 홀에 들어가면 정면 벽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마어마한 태양빛을 정면으로 내뿜어서 희망, 열정, 생명력, 숭고한 신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여기가 100주년 기념 강당입니다. 뭉크의 노년 사진입니다. 뭉크는 80세에 사망하며 유언으로 자기의 전 작품을 오슬로 시에 기증했습니다. 여기는 뭉크의 무덤입니다. 2021년 다시 개관한 오슬로 뭉크 미술관을 우리 다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13층으로 아주 현대식 초대형 미술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뭉크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재개관한 미술관이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뭉크의 삶과 예술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죠. 뭉크 미술관은 뭉크의 그림, 판화, 소묘, 수채화, 그리고 뭉크의 개인 소장품들까지 뭉크의 일생과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미술관으로 최근 현대적인 건물로 이전하며 대담하고 표현력 넘치는 건축 언어를 통해 뭉크 예술의 혁신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술관은 뭉크의 삶과 창작 과정, 실존적 고뇌, 절망,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복잡성 등 그의 예술에 만연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제된 조명과 다소 어두워 보이는 외관 디자인을 통해 건물 전체로 뭉크 작품의 감정적 강렬함과 정서적 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고 개방된 공간과 오슬로의 피오르드의 탁 트인 전망으로 예술과 관객,
그리고 주변 풍경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며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사이의 연결을 통해 뭉크의 예술에서 드러나는 자연과 인간 정신과의 깊은 관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뭉크의 예술 세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감정적 영향을 더욱 심오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I was wrong. Maybe it was meant to be you all along. Maybe I was so afraid of being strong that I held on to my weakness for too long. Maybe I was wrong.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서울에서 열린 뭉크 전시회에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오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림들이 그리고 이쪽에 컨셜 리포트라고 작품이 오기 전에 작품의 상태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어떤 데미지가 있고 뭐 산화가 돼 있느니 뭐 이런 건데 산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동 있고 그러면은 뭐 크랙도 생기고 물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데미지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야 본국에 가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아, 이상이 있다 없다 근거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뭉크의 작품들을 더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미술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